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보상금은 그저 상처일 뿐이었는데 이후 시작된 의문의 협박. 우리 둘이 계산할 게 남았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보험금을 둘러싼 살인과 음모, 그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2005년 12월) 부산 인근의 조용한 텃밭에서 부산에게 땅을 파헤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깊숙하고 은밀하게 사체를 묻어두는 것. 도대체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산의 한 장례식장. 2일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서영만. 한순간에 아내와 엄마를 잃어버렸던 사실이 두 사람은 도무지 믿기질 않았는데 미안하다. 누구마가 바람 쐬고 싶다 해도 내가 안 보냈어야 되는 긴데. 그만하이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 인생 무상이라 하더만은 그 말이 꼭 맞다. 일이 허무하게 갈 줄은 누가 알았나. 아버지, 와, 어째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드네. 뭐가? 엄마 말입니다. 인자 빚에 쪼들리는 내 꼴 더 안 봐도 되고, 진통제 맞아가면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던 아내. 교통사고는 얼마 남지 않았던 아내의 생을 무참히 빼앗아 가버렸고 성급했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고 처리가 이어졌는데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2억 6천여만 원이란 보험금을 안겨줬다. 아내를 잃은 대가로 받아든 거금. 서영만은 그것이 못내 서럽고 안타까웠는데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아내와 엄마가 없는 빈자리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던 두 사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있었나? 나다. 뭐 그새 내 이자 빈 건 아니지? 아이고, 참 잡고 있기는. 니 언제 나왔노? 언제 나온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우리 둘이 계산할 게 남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안 그렇나? 친구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안태호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해왔다. 예상치 못했던 그의 등장에 서영만은 그저 당혹스럽기만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왔나? 아이고, 일찍 오셨네. 내도 방금 왔다. 얼굴 보기가 왜 이리 어렵노? 마누라 죽고 나에 영 기력이 떨어지나? 통 밖을 안 나오네. 아이고, 형님도 참. 문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태훈이가 있는데, 태훈이 보고 삽니다. 그래야지. 자식 보고 살아야지. 뭐 어쩌 끼고. 우리 소주는 한잔 할까? 예. 아줌에, 김치찌개 좀 주이소.
오랜만에 술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서영만. 근데 영만아, 예. 내가 며칠 전에 태호를 만났는데 그 얼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예? 무슨 말이야?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해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니한테 뭐 받을 돈이 있다 하면서 빨리 안 주면 뭐 다 얘기해버리기를 하던데 그 하여튼 말이 많더라. 니 태호하고 동거래 했더나? 아닙니다. 그 거래는 무슨 나한테 어디 뭐 그럴 만한 돈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아니다. 그래 친구 사이에 왜 안 상하게 해라. 응? 예.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는 안태호의 억지. 그 괜한 억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영만은 그날도 TV를 보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와. 혹시 안태호 씨라는 친구분 있습니까? 뭐 안 태워? 그래. 있다. 와. 아니, 아까 낮에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교통사고로 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하여튼 좀 이상하던데 그분. 쉬시소.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한 안태호. 서영만은 안태호의 억지와 시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영만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며칠 뒤 안태호는 서영만으로부터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를 찾았다. 어서 오기라. 그렇게 마주 앉게 된 두 사람. 그래, 잘 있었나? 그냥 그렇지 뭐. 근데 뭔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했었노? 와, 돈이라도 줄라고? 돈? 그래,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소주나 한잔 하자. 모든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술을 마시자는 빌미로 안태호를 집으로 불러들인 서영만. 안태호가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영만은 그의 기분을 맞춰가며 술을 권했고 서영만이 권하는 대로 술을 들이킨 안태호는 그 사이 완전히 취해버렸는데 내가 니한테 줄 게 있지? 응? 줄까? 아, 그래, 있지. 돈. 내 돈. 그래, 돈. 안 그래도 오늘 그것 때문에 니 오락했다. 아이, 친구야. 진짜 일에 나와서 얼마나 좋노? 알아. 얼마나 더 줄긴데? 얼마나 더 줄까? 내가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 어? 실제 채무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사실을 한사코 부인해왔던 서영만. 그래, 있어봐라. 내 돈 챙기가 나왔구나.
갑자기 돌변한 서영만의 태도가 어딘지 의심스러웠지만 적당하게 취기가 오른 안태호는 돈을 받게 됐다는 기쁨에 들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 가만히 숨죽인 채 안태호를 지켜보던 그림자는 점차 그를 향해 다가섰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안태호. 그때서야 위험을 알아챈 안태호.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부산 인근의 텃밭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여기 쇠막대기를 받고 있더라 이 말입니까? 아, 예. 그 처음엔 저도 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인갑다 싶었지.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 망치로 말뚝을 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이 그 나무 밭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 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 뭐 시래기 뭐 폐기물학 했더만은 그 다음에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허둥지둥 하더만은 갑자기 내 빼는 기라요. 그래가 버스 타고 막 가십니다. 그 사람 다시 보시면 얼굴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예. 뭐 대충은 뭐 그러면 서해 같이 좀 가셔가지고 몽타주 작성하는데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예, 뭐 그러지 뭐. 용의자는 사라지고 사체만 남은 현장. 의문의 용의자와 함께 1년 전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체는 암매장된 지가 약 1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불로 감싸 전깃줄 등으로 묶은 사체를 풀어 헤쳐보니 사체는 부패 상태가 심한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사체를 부검해보니 이마에 둔기로 맞은 함몰골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발굴된 사체는 매장되던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사 결과 남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체 발굴과 함께 용의자의 몽따주를 만들고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들어간 수사팀. 현장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를 상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고지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버스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여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 지금 버스에 타고 있습니까? 좀 전에 탔어요. 예, 인상 차이가 그대로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건 수사 만 하루 만에 용의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검거 당시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인 1명이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버스 차창 밖으로 암매장 현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버스 운전기사가 저희에게 전화 연락이 왔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제보 이후 수사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 정류소 앞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던 형사들은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장님 저 버스 맞지요? 맞네. 가자. 드디어 용의자가 사실을 눈치채고 도주할 것을 우려 차량 번호를 확인한 수사팀은 서둘러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지목한 용의자는 뜻밖에도 서영만이었다. 수고하십니다. 해운대 경찰서의 면사인데요. 잠깐 저희하고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와예.
왜 이러는데 이거? 예? 잠시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좀 가주시죠. 제보를 받고 달려온 수사팀에 의해 붙잡히게 된 서영만. 사체 유기 혐의로 임의 동행 결정. 쇠파이프와 망치 등 증거물을 압수 추궁한 결과 서영만은 20여 시간 만에 살인 및 암매장 사실을 인정했고 그날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약 1년 3개월 전이었던 2005년 12월 26일 살인 청부업자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맞은 안태호는 한물 골절로 즉사했다. 이 모든 것이 서영만의 계획이었다. 사체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서영만은 결국 사체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는데 단지 겁을 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는 서영만. 그의 주장대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면서까지 안태호를 죽여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죽겠습니까? 내를 너무 괴롭혀서 함담한 거 댕기고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고 그나마 그거는 죽어도 싼 놈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서영만 씨 말씀대로 청부업자까지 고용해서 살인을 했다는 말인데 그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안태호 씨가 서영만 씨한테 돈 받을 게 있다면서 떠들고 다녔다는데 그거는 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술만 참으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범행 일치를 자백하긴 했지만 서영만이 진술한 살해 동기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다. 결국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던 수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서영만 씨 아내 되시는 이차순 씨가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그 운전하시던 분이 안태호 씨던데 맞죠? 안태호 씨하고 서영만 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서영만과 안태호의 알 수 없는 관계. 당시 암 말기 상태로 가망이 없었던 아내 이차순. 아 예, 다름이 아니라 그 보험금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요. 제가 97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모았는데 그 교통사고 사망금 그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들은 빚에 쪼들리고 있던 상황. 성공만 하면 3분의 1은 니한테 줄게. 대신 꼭 성공해야 된대. 알았지?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 내가 운전대기 있는 거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성공시켜 줄 테니까네. 나중에 딴말이 나지 말거라. 위험한 선택 앞에 서 있는 서영만.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그 시간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걱정 마소. 차 타고 나가서 잠깐 바닷바람 좀 쐬고 오는 건데 뭐. 그래. 아픈 사람이니까 신경 좀 쓰라고 내가 부탁해놨다. 내가 볼일 보고 연락할 테니까 그동안에 바람 좀 쐬고 있어라. 알았어. 아내 이차순을 데리고 나온 서영만은 병원 앞에 미리 준비해뒀던 차에 아내를 태웠다. 얼굴 다 보고 나중에 전화 왔어. 알았다. 기사님, 잘 좀 부탁합시다. 그렇게 실행에 옮겨진 계획. 이차순을 태우고 부산 시내를 돌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안태호는 오가는 차들이 뜸한 기력을 이용 위장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경축골 골절상을 입은 이차순은 2005년 10월 2일 사망했다.
친구인 안태호와는 처음 보는 운전기사로 진술하였던 점과 안태호가 자신의 차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합의금 없이 합의해 주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어 안태호가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에 수회에 걸쳐 자신을 찾아와서 보험금 중 반을 달라고 행패 부렸으며 안태호가 서영만의 집에 찾아와서 서영만의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죽일 놈이다. 내 아버지가 내 엄마를 죽여 보험금을 타자고 하며 택시에 내 엄마를 태워서 바다에 빠지자고 하였으나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 사건의 전모. 그래서 보험금을 자꾸 더 넣어놓으라 하니까 비밀을 이야기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죽이자 하신 거네요. 그렇죠. 수사팀의 추정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서영만은 그저 눈물만 흘렸는데 보험금과 관련 살인을 저지른 서영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현장 금증. 모든 것은 1년 3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안태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이곳으로 옮긴 피의자는 시신을 넣은 상자를 정류소 앞에 두고 하루 동안 방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아와 이 텃밭으로 시신을 옮긴 서영만. 자, 요 장면. 폐기물을 처리한다며 2명의 인부를 사온 피의자는 그렇게 안태호를 땅에 묻었다. 그리고 사체가 빗물에 떠내려갈 것을 우려 쇠 발뚝을 박으러 왔다가 목격자에 의해 들미를 잡혔다. 어제 아래 와서 그 텃밭 주인하고 들기 있을 때 새말뚝을 어디다 박았습니까 그때? 새말뚝 박았던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그 당시에는 흙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 상태였거든, 그죠? 그러면 새말뚝 박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쯤 됩니까? 요 밑에랑 요대랑 이렇게 자 받고 있을 때 텃밭 주인한테 들켰다, 그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새말뚝은 그대로 이어 두고 갔지. 어쩌면 영원히 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를 사건. 그 진실은 이렇게 밝혀졌다. 현장 검증을 마친 후 이어진 조서 작업. 문제가 된 것은 아내 살인 공모에 관한 부분이었다. 자, 어르신 보험 언제 가입했습니까? 98년 7월 11일 날 가입했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자, 이게 왜 있습니까? 자, 돈이 얼마 나오고 효력 다 있네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걸 찍었을까요?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는 수첩. 사고 전 피의자는 보상관계로 해당 보험사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안태호는 피의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떠들고 다녔다. 정황은 교통사고로 위장, 아내를 살인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말이 없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